그러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 2002년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요즘 아시안컵 잘 보고 있나? 우리나라가 폴란드를 이기고 사상 처음 1승을 거두자 비더 레즈가 새겨진 티셔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다 이거 입고 다녔어. 하지만 실제 월드컵 기간 동안 불티나게 팔린 티셔츠로 수익을 본 업체는 모조품 판매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 짝퉁 업체들이 돈을 벌었어. 오히려 정품을 생산해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바로 윗줄에 나와 있죠. 모조품 판매하는 업체와 이를 제조하는 업체가 돈을 벌어갔으니까. 실제로 많은 브랜드 업체들은 월드컵 이후 수요가 폭락해 팔지 못한 재고로 난처했지.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 정식 업체는 재고가 쌓여가는데 왜 짝퉁 만드는 애들이 돈을 벌게 되었을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현상은 요즘 경영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그러네 공급 사슬망 관리 SCM의 핵심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체크해 놔야 되겠죠. 공급 사슬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 사슬망이란 단어 뜻이죠. 단어 뜻 개념 설명 나오면 네모지. 상품의 흐름을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의 상관관계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한다. 이 물건이랑 이 물건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였는데 사실은 엄청 연관되어 있는 상품이었어. 세 번째,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선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를 우선 설명해야 합니다. 채찍 효과 네모. 아기 기적이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 봅시다. 상품 특성상 수요자의 수요는 일정해. 아기 수는 일정하니까 걔네들이 쓰는 기저귀 수도 일정하겠지. 도매점 및 소매점의 주문 수요는 들쑥날쑥해. 이상하다. 분명히 애기들이 쓰는 기저귀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달마다 일정하게 판매되어야 같은데 판매량이 왔다 갔다 해. 이러한 주문 변동폭은 최종 소비자,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 원자재 공급업체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수요자로 멀어질수록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제조업체의 변동폭이 이렇다면 도매업체의 변동폭은 이렇고 소매점의 변동폭은 이렇고 최종 소비자의 소비폭은 이렇고 이 폭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대. 왜 그럴까? 공급 사슬망에서 이와 같이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채찍 효과 네모 쳐놨으니까 대기 단어 뜻 설명한 건 밑줄. 수요 변동폭이 확대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요만큼 변했지만 채찍 휘둘러 보면 여기에선 이렇게 조금 손목 스냅 조금만 줘도 저기에선 출렁출렁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부분은 작게 흔들어도 이 파동이 끝으로 갈수록 커지는 현상과 유사해서 그렇다. 이러한 변동폭은 유통업체나 제조업이 모두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 일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생산이나 마케팅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변동폭이 크면 계획이나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선 반가워할 일이 아닙니다. 화살표 이렇게. 그렇다면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수요의 왜곡. 첫 번째 수요의 왜곡. 그리고 또 아까 번호 매기면서 슬쩍 봤거든.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주문 발주에서 도착까지 발주 실행 시간에 의한 시차 때문에 암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해 주었다. 이제 또 위로 올라가서 보죠. 순서대로 봅시다. 채찍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수요의 왜곡이다.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면 끊어. 소비점은 앞으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심리가 생겨 끊어.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도매점에 주문해 끊어. 도매점도 같은 이유로 소매점 주문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제조업체에 주문해 끊어. 즉,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심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는 이번 달 때마침 10개가 더 필요해서 10개를 더 주문을 했어. 10개 더 주문이 왔네. 조금 여유 있게 15개 주문해야지. 15개 주문이 들어와서 넉넉하게 30개라고 생각해야지. 여기에서는 10개 늘렸는데 저기 갔더니 30개가 늘어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20개 어떻게 되겠어? 그게 재고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러한 왜곡 현상은 공급자가 시장에서 제한적일 때 더 크게 발생합니다. 즉, 공급자는 한정된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비더레즈 이 빨간색 티셔츠가 엄청 유행인데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고 있다고. 어떤 사람은 와서 10개 주세요. 어떤 사람 100개 주세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3,000개 나 줄래? 그러면 누구한테 누구 물건 먼저 주겠어? 3,000개 달라는 사람한테 먼저 주겠지. 공급자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을 주문해야 제품을 공급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티셔츠를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도매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난 100개만 있으면 괜찮은데 저 공장에서는 그래도 한 300개는 주문을 해야지 날짜에 주네. 모르겠다. 팔면 되지. 300개 주문해. 그러니까 결국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공급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다려. 결국이라는 말은 최종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밑줄 그어놔야 되는 부분이 맞아. 근데 이미 여기 밑줄 그어놨거든. 그러니까 굳이 얘는 밑줄 안 그어놔도 돼. 지문 많이 체크해놔가지고 우리 눈 어지럽히지 말자고. 다음,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사슬망에서 최종 소비자에게서 멀어질수록 대량 주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한 개, 두 개 살 수 있어. 하지만 조그만 슈퍼에서는 어떻게 10개, 20개씩 사와야 돼. 도매업자들은 100개, 200개씩 거래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물건을 한두 개 구매하면 되지만 소매점은 도매상에서 박스 단위로 주문해야 돼. 도매점은 제조업체에서 트럭 단위로 주문해야지.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처럼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기본 주문 단위가 커져. 이렇게 주문 단위가 커져 재고량이 증가해. 재고량이 증가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해. 다음, 채찍 효과가 나타나는 세 번째 이유는 주문해서 도착할 때까지 발주 실행에 의한 시차 때문에. 물건 오늘 주문하고 오늘 받는 거 아니거든 사실은. 물건을 주문했다고 바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다. 왜냐? 물류가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공급 사설망에
발주 시간이 저마다 다른 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10개 주세요, 100개 주세요, 200개 주세요. 오늘 아침 당장 급한데 3,000개 어떻게 안 될까? 이런 거야. 그럼 순서대로 사실은 줘야 되는데 3,000개, 와씨 얘한테 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어디 있을까? 발주 시간이 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소매점이 도매점으로 주문했을 때 물건 받는데 3, 4일 걸리는데 도매점이 제조업체에 주문을 했을 때 받으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물류 이동 시간이 증가해.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소매상은 생각해. 이번 주에는 딱 재고 없으려면 100개만 주문하면 되는데 이게 혹시라도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여유 있게 300개 시켜 놓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300개 시키면 얘는 오씨 한 4,000개 시키면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발주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재고량이 증가합니다. 이제 최종 정리할게요. 공급 사슬망에서 채찍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는 채찍 효과로 인해서 생기는 재고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되지. 재고를 쌓아둘 공간이 필요하고요. 재고를 손상 없이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공급 사슬망에서 각 주체들 간에 수요 공급 정보를 공유하는 거야. 야, 우리 솔직히 요만큼 필요해. 이만큼 필요해. 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는 게 좋다. 됐을까요? 옆에 21, 2, 3, 4번은 여러분들이 할 거고요. 24번 해설 설명해 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소매점에서는 재고량이 없으면 도매점에 상품 주문하겠지. 도매점에서도 재고가 모자라 주문을 다 소화할 수 없다면 큰일 났다. 제조업체, 물건 만드는 공장에 추가 주문을 해. 예상치 못한 주문에 야간에도 작업하는 등 공장을 가동할 수가 있지. 이처럼 소비자의 급작스러운 수요 증가, 이게 최초의 원인. 불확실성이 생겨 소매점, 도매점, 제조업체까지 전달이 돼. 그렇지만 소매점에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소매점에 충분히 재고가 있었다면 도매점에 계획이 없던 추가 주문할 필요가 없지. 공급망 사슬에서 재고는 한쪽에 발생된 불확실성의 충격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걸 완화시켜 줍니다. 내가 여기에 갔더니 물건이 없어. 그럼 여기에 주문하겠죠. 그럼 여기에도 물건이 없어. 그럼 여기에다가 또 주문할 거야. 내가 필요한 거는 3개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유 있게 한 30개 주문했어. 여유 있게 한 100개 주문을 했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3개였는데 저기 100개 주문 들어갔다고 97개 재고가 생겨. 근데 내가 평소보다 5개 더 주세요 하는데 때마침 재고가 한 10개 있어서 나한테 5개 줬어. 그래도 아직 5개 남아있지. 이 소매업자는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주문하지 않는다고. 다음, 내가 갑자기 주세요 했는데 모자라. 그래서 여기에 가서 얘기했더니 때마침 여기에 재고가 있었어. 그러면 그거 바로 주면은 된다고. 그러면 생각해. 나는 추가 주문할 거야? 아니, 추가 주문 안 할 거야. 다음 달에 시킬 때만큼 또 시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문을 했을 때 중간 단계 어디에서든 재고가 있었으면 채찍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됐을까요? 24번 문제 풀어보시는데 딱 1분 드릴 거예요. 시작. 24번 볼게요.
공급 사슬망에서 재고가 있으면 방금은 긍정적 기능을 했지. 근데 재고는 기본적으로 쌓이면 안 좋으니까 부정적 측면이 있죠. 재고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둘 다 있구나. 오케이. 다음, 수요의 왜곡 현상, 불확실성이 떠넘어간다면 공급 사슬망의 주체들에게 부담을 줘. 왜냐고 물어보시면 불확실성과 왜곡 현상 때문에 과도하게 주문을 하고 과도하게 주문을 한 덕분에 팔리지 않는 애들 재고가 남게 되고 이 재고는 다 부담되는 거니까 2번 괜찮아. 3번 공급 사슬망의 채찍 효과로 인해서 공급자가 최종 소비자로부터 가까울수록 주문량 많아? 최종 소비자 나 3개 더 주세요. 죄송해요. 기다려주세요. 10개 더 줄래? 여유있게 100개 더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최종 소비자로 올수록 주문량은 적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말을 좀 자연스럽게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멀어질수록 주문량이 많아집니다. 3번 틀렸지. 소비자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수요의 왜곡 현상 생겨. 불확실성이 떠넘겨져. 가면 갈수록 눈덩이 굴리듯 점점 커져. 위험해질 수 있다. 4번 괜찮아. 수요의 왜곡을 겪은 도매점, 다음 주문부터는 기존 주문량보다 더 많이 주문을 할 거야. 그렇지. 야, 이게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많이 확보해 놔야 되겠네. 야, 더 주문해. 이 얘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밑에 25번까지 또 마저 설명할게요. 협력 기획 예측 프로그램 얼마나 팔릴지 예측하는데 그걸 협력하나 봐요. 누가 협력해?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협력을 통해 물량 수요 예측을 조정해 나가는 거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돌발 변수가 많아. 이러한 환경에서 A전자, B통신은 CPFR 협력 공급 기획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판매, 재고, 생산 계획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정보를 공유해. 우리 요즘 몇 개 만들고 있어. 요즘 얘네들 판매량이 막 증가하고 있어. 요즘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실시간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아. 적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고 재고를 최소화했습니다. 다른 요인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찾기 45초 드릴 거예요. 시작! 오케이. 1번 B통신은 A전자 휴대폰을 항상 대량 주문? 바보지. A전자와 B전자의 휴대폰 재고량은 늘어나 웃기네. 위에 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는데 A와 B는 서로 정보를 공유했어. 그렇지. 쓸데없이 과잉 주문하지 않게 했습니다. 아우 좋아. B통신이 A전자 휴대폰 공장 근처로 이전하게 돼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주문량에 상관없이 물건 받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그럴 리가. 갑자기 평소보다 많이 주문하면 생산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데 4번 안 돼. A전자가 휴대폰을 B통신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이동통신의 돌발 수요의 변화가 줄어들어? 아니야. 이건 말 그대로 돌발 수요 변화는 언제 생길 줄 모르는 변화야.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어. 이 프로그램은 빨리 대응한다 이거지 변수를 없애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번 탈락. 정답 3번. 됐을까요? 21, 2, 3, 세 문제 정확하게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윗글에 대한 설명, 사회현상, 채찍 이론 하죠. 채찍 이론의 문제점 지적하는 거야? 아니야. 사회현상, 이런 식으로 왜곡이 자꾸 되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관련 개념, 채찍 현상을 1, 2, 3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정답. 나머지 건 틀리지 않으니까 패스할게요. 역사적 변천 과정 없고 대립된 의견 없고요. 가설을 설정하고 그런 거 아닐까? 실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1도 없는데. 21번엔 누가 뭐라 해도 2번이 정답. 23번 답 찾으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문 변동폭은 소비자, 소매업, 도매자, 제조업체 가면 갈수록 그 변동폭이 커지죠. 소비자의 수요가 일정한 상품에서는 채찍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왠지 그럴듯하지. 근데 첫 번째 문단에 수요가 두 번째 문단이지. 수요가 일정한 상품 예로 뭐 나왔지? 기저귀. 근데 그 기저귀도 들쭉날쭉한다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지. 채찍 효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 주문 변동폭이 크면 야 저번 달에는 일주일에 5일 야근해야 될 만큼 물건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계획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물건의 기본 주문 단위가 커질수록 어떻게 여기에서 소매, 도매, 제조업체 가면 갈수록 재고량이 증가해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문하고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물건 주문받고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 줘야 되는데 택배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주문 처리 시간, 물류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딱 좋지. 틀린 건 2번. 다음 문제 살펴봅시다. 3번. 기업, 스포츠 브랜드 업체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위에다가 쓸까요? 수익 내지 못하고 재고만 잔뜩 쌓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앞으로 살살살살 넘어오면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있을까? 구워놓고 못 찾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여기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심하게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대놓고 요쯤에 답이 있었지. 그래서 23번은 사실 답 찾기는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다. 23번의 정답 3번. 일단 정치.